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고 여명이 밝아오는 깊은 산속.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이곳에는 수백 년간 산의 정기를 품고 자란 영물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물을 찾아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만이라 부릅니다. 신만이는 단순히 산삼을 캐는 약초꾼이 아니라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산신과 교감하며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엄격한 관습과 문화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신만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만이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인삼이 조선의 주요 특산품이자 교역 품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삼 채취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산삼을 캐는 것은 큰 죄로 다스렸을 만큼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신만이를 산척이라 부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척은 어떤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전문가로서 직업으로서의 신만이가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산삼 수요가 급증하자 국가는 심채법이라는 제도를 두어 허가받은 사람만 산삼을 캘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산삼은 귀한 약재이자 국가의 중요 수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신만이의 채삼 활동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입회간행의 일부였습니다. 입회간행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관습적 권리를 말합니다. 법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죠. 1960년 민법이 시행되면서 입회권은 특수지역권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입법자나 신만이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산림법과 산림자원법이 제정되면서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제로 바뀌었고 허가 없는 채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만이협회는 사단법인으로조차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만이의 채삼 관행은 오늘날 전통적 관습과 현대 법체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부침 속에서도 신만이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은 굳건히 이어져 왔습니다. 입산 시기는 눈이 녹는 4월 중순부터 초겨울까지입니다. 특히 처서에서 입동 사이에 캔 삼이 약효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산날이 정해지면 신만이는 엄격한 금기 생활에 들어갑니다. 대문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습니다. 상갓집이나 잔치집 출입을 삼가하고 부부관계도 금하며 살생이나 말다툼조차 피합니다. 부정한 몸으로 입산을 하면 산삼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산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만이에게 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신성한 공간입니다. 신만이들은 보통 3명, 5명, 7명 등 홀수로 무리를 이루어 산을 들어갔는데 이는 산삼을 사람 한 명으로 여겨 홀수로 들어간 무리가 즉 산삼을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무리는 경험이 가장 많은 어인만이를 필두로 하여 그의 지휘에 따릅니다. 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산신제를 지냅니다. 흰쌀로만 지은 밥, 새옥매를 올리고 산신에게 무사 안녕과 채삼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꿈을 통해 산삼이 있는 곳에 대한 계시, 즉 현몽을 받기 위해 제단 주변에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신만이의 세계는 그들만의 은어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산삼을 발견했을 때 발견자는 온 산이 울리도록 신받다를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동료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발견자가 주변의 다른 산삼까지 모두 살필 권리를 존중해주는 신만이 사회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산삼을 캘 때는 캔다고 하지 않고 돋운다고 표현하며 뿌리 하나까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산의 기운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죠. 동료와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말 대신 막대기인 마대로 나무를 두드립니다. 이 외에도 동물, 숫자, 도구를 가리키는 수많은 은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은어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산중에서 신성함을 유지하고 산신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만이의 세계는 현실과 전설이 뒤섞여 있습니다. 산삼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산삼이 사람을 부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수년을 산을 타도 한 번도 못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연히 산에 오른 초심자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는 말이 생겼죠. 신만이들은 까마귀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준다고 믿기도 하고 100년 넘은 산삼은 스스로 자리를 옮기거나 호랑이가 지킨다는 전설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삼을 단순한 약초가 아닌 산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입산 전 신만이들은 신매상의를 통해
그날의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캔 사람이 다 갖는 동매와 공동으로 분배하는 원학매라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동매는 산삼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 주변의 삶까지 모두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원학매는 발견한 모든 산삼을 무리 전체가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에게는 눈공이라 하여 판매액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진정한 신만이들은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산삼을 캔 자리에 다시 씨앗을 심어 자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만이와 단순 약초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신만이의 세계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분별한 채취입니다. 등산이 대중화되면서 산삼 동호회나 약초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200만 명의 약초꾼 내지는 신만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가짜 산삼의 범람입니다. 인삼씨를 산에 뿌려 키운 장례삼이나 산양삼을 자연산삼으로 속여 파는 가짜 신만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삼이 유통되면서 시장은 더욱 혼탁해졌죠. 신성한 존재였던 산삼이 어설픈 로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으로 임산물 채취는 엄격히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신만이의 전통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위기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신만이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신만이 전통문화와 산신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회는 신만이 재교육을 위한 어인만이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산삼감정인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를 양성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들은 무분별한 채취 대신 자연삼의 씨앗을 채취해 다시 자생지에 심는 고려인삼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신만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신만이들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받은 것을 자연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만이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산신에 대한 경외심, 자연에 대한 감사,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이것이 바로 신만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과 현대, 관습과 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